내란 특검은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 경찰 조사 초기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다가 변호인이 더는 참여하지 않게 되자 비로소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부분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선 강 전 실장이 최근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진술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의자 변호인이 강의구 조사에 원포인트로 입회해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 질문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적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동성 여부에 따라 관계자들의 진술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66쪽의 영장 청구서 중 16쪽을 구속 필요 사유를 소명하는 데 할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은밀했던 만큼 다른 사건들보다 진술 증거의 증거 가치가 매우 높다며 형사사법 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잘 알아 사건 관계인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된 항목은 국무위원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 사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이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모두 12.3 내란 사태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구속 취소로 촉발된 내란 사태 수사 논란에 대해 사법적 판단도 다시 한번 받겠다는 계산입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관련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구속 여부를 가르는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수요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서울서부지법에서의 영장실질심사 때처럼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가 여과 없이 외부로 유출된 것을 두고 특검은 수사 장애를 초래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이제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고 검찰 수사,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회할 때와 아닐 때 진술이 달랐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특검은 문제로 삼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마 이제 가장 피의자 측에서 항변할 사항은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이고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은 나머지 핵심 관련자들이 좋든 싫든 간에 핵심 측근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강의구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입회 과정에서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또 같이 입회를 해가지고 진술 과정을 계속 봤다. 이런 내용들까지 지금 영장에 적시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그런 입회 과정에 입회에서 그쪽 변호인들이 입회했을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상 상당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 혐의 사실에 부합되는 특히나 체포영장 저지와 관련된 구체적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진술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전직이긴 하지만 아직 일정 부분이긴 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법원까지도 때려부시고 들어갈 만큼의 그런 극성적인 극렬 지지자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당시 범죄 사실을 증명하거나 진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증거인멸이니까 물증뿐만 아니라 사람의 진술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고 그 점을 영장의 청구서에 기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다른 피해자들이 추가 구속돼 있잖아요. 그것도 영장을 발부하는 데 영향을 줍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양쪽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형평성 면에서도 이 정도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가 안 되어 있고 심지어는 구속이 취소된 상태인 것도 맞지가 않고요. 사실은 다만 근데 법률적으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는 이미 한번 이제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구속은 다른 혐의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이제 기존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피의자 측에서는 주요 인물들이 지금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구속이 되지 않은 나머지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그 증언을 왜곡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위들을 계속 해왔다고 한다면 그 점에 있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내란 특검이 경찰청에 추가로 경찰관 3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입니다. 특검법엔 재판 및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하는 혐의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들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지시 혐의 조사를 맡은 경찰관에 대한 공격입니다. 조사 책임자인 박창환 총경이 불법 체포를 지휘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며 대기실에서 나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박창환 총경은 1월 15일 날 불법적으로 저희 대통령 공간으로 들어왔던 당사자입니다. 누가 봐도 저를 때린 사람을 그 때린 사람이 저를 다시 조사를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핵심 증거가 나오자 당황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적이 없고 김성훈, 이광우 등 당시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 체포에만 관여했을 뿐입니다.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법원 체포영장은 무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이후 온갖 법논리를 동원해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를 트집 잡아왔습니다. 당시도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서 체포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주장하지 않나 계속 억지 주장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고발했으니까 니들은 수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다 고발하지 적반하장이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지만 박지영 특검보는 무리라는 걸 설명해야 하는 게 안타깝다며 당연히 경찰도 특검의 지휘를 받아 조사할 수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또 다른 논쟁을 유발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